네, 그럼 이번에는 연구 설계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연구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거기서부터 살펴보죠. 여러분 이제 연구 문제를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구 문제를 발견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자기가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흥미를 느끼는 부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연구라는 게 어떤 좀 뭐 내가 이제 그냥 관심이 그냥 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갑자기 어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겠죠. 뭐 나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든지 또 내가 주위 사람들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세팅에 있었다든지 그래서 뭔가 나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연구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흥미에서 출발한다면 일단은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의 탐색이 이제 바로 수반돼야 되죠. 연구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봐야지 내 연구가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좁혀가려면 이제 그런 관심이나 흥미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헌 탐색을 하는 거죠. 그 문헌 가운데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연구의 맨 뒷부분을 보면 이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연구를 살펴봤는데 그 연구에서 이런 것들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면 이제 그런 도전을 이제 내가 이제 취해서 내 연구를 그런 제한된 부분에서 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모로 좋아요. 이제 여러모로 이제 내 연구의 필요성이 이제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선행 연구가 있었고 그런 선행 연구에서 이런 후속 연구를 제안했는데 내 연구가 그런 후속 연구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 상당히 좋은 이제 연구의 필요성 또 연구의 기여도 측면에서 좋은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 발견하는 데 있어서 책에서 이제 3가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문제 의식 가지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멀리서 찾지 말고 자신의 주변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연구자의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다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관찰하면 무엇인가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의식이 없이 관찰을 한다면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문제가 떠오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의 어떤 사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연구자가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설정해 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자의 감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이제 최신 정보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것을 다루어야 하고 또 이제 또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면 저런 이제 관련해서 나도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들 또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죠. 뭔가 이제 이전에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어떤 25%에서 30% 가량 된다라고 최근에 그런 통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1인 가구 관련한 어떤 연구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최근에 어떤 실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뭔가 실직인데 비자발적 실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기 퇴직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학회 같은데 학회 이제 학술 대회 있죠. 그런 것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 기존의 연구들을 탐색해 봤을 때 뭐 이제 연구의 그런 요약문 있죠. 뭐 연구라고 한다면 맨 앞에 뭐 국문 요약이 있고 또 뭐 국문 요약과 영문 요약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국문 요약이 앞에 있고 영문 요약이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요약문 참조한다면 이제 연구에 대한 어떤 핵심을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행 연구가 부족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더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는 선행 연구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연구를 좀 그 분야를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행 연구가 없을 경우 조금 다른 주제를 조금 선행 연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주제를 찾아보기를 권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행 연구가 없으면 그만큼 뭐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 연구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논의를 쓸 때도 이렇게 참조로 할 것이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스들을 되게 확장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작업들이 조금 이렇게 만만한 작업들은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좀 쓰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가 너무 없는 분야를 도전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분야 도전하기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석과 고찰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연구 문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연구 문제를 발견할 때 이제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 아마 이런 거 많이 시키셨을 거예요. 저도 시키는데 연구 문제 요약을 연구 논문 보고 이제 요약해라. 아마 이 수업에도 그런 이제 과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보고 요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왜 이런 거를 시키나 막 번거롭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니까 어때요? 도움이 되죠? 연구의 핵심 사항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연구에서 뭔가 이 연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나는 한번 탐색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연구의 어떤 후속 연구 재현이나 시사점을 보면서 뭐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가설 A라는 요인이 B라는 요인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연구 가설이 있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반박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이런 기존의 연구를 이제 요약하고 핵심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제 연구 문제거리를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비슷한 주제지만 조금 더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또 연구 대상을 바꾸고 또 조건을 조금 달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새로운 연구가 되는 거고. 근데 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연구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사람들과 특히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좀 이 아이디어가 어떤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구 아이디어를 서로 이제 제안하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공동 공동 연구진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저도 이제 같이 연구를 몇 번 한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 관련 토론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많은 아이디어가 이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박사학위 논문은 좀 그렇진 못하죠. 이건 단독 연구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논문반이 있잖아요. 그 논문반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발표를 통해서 또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주위에 논문을 쓰는 사람들 또 연구자가 있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지. 아까 이제 학술대회 참여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구 계획의 수립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연구 계획서, 이제 이거 프로포절이라 그러죠.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이 수업에서도 프로포절을 작성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거 왜 작성해야 돼? 번거롭다,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프로포절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시면서 이게 연구 문제를 명료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뭐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떠다니면서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연구 계획에는 이제 연구 단계나 절차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 이제 진짜 연구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작성하게 되면 이제 미리 이제 어떤 연구 수행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도전
또 예상하지 못한 결함, 불합리한 점들 이런 것들도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더 이제 생각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고 또 이런 프로포저를 제시해서 뭐 연구 과제를 따오기도 하고 이런 거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 문제가 연구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에 맞는 이제 연구 절차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계획서에 적어야 되는 거고, 또 연구의 가치 및 질, 전공 분야의 유관성, 연구 수행 가능성, 결과에 대한 응답 획득 가능성 등을 이제 연구 계획서를 하면서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논문과 그럼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논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논문의 목차, 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서론이 있죠.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서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다음에 논의, 결론 및 지연, 참고는 부록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연구 목차는 연구 계획서 목차는 조금 이제 달라요. 왜냐면 이제 연구 계획서는 그야말로 계획서니까 아직 실시를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서부터가 좀 달라지겠죠. 위에는 비슷해요. 위에는 비슷한데 이제 여기는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된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연구 계획서에서는 기대되는 결과를 이제 서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연구 일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서론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연구 문제 진술,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 연구 목적과 연구 가설, 그죠? 이론적,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구가 어떤 중요성과 의의와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용어의 정의, 또 연구의 제한점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이제 연구의 제한점은 사실 이제 결론 부분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론 부분에 쓴다기보다는 이제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제한점이라기보다는 연구의 범위, 내 연구의 범위를 밝힐 수는 있겠죠. 이제 뭐 대상의 범위라든지 주제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나는 이런 측면만 살펴볼 것이다. 이런 대상에 한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겠죠. 이론적 배경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는 건 선행 연구인데 연구 관련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대한 이제 체계적 검토를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변인을 사용한다면 그 변인과 관련된 어떤 이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론 또 그 변인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연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종속 변인, 이제 독립 변인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론적 배경에는 그 종속 변인이 이제 대한 부분이 이제 종속 변인에 대한 부분이 이론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인에 대한 부분이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야 되고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 뭐 중년 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 뭐 중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론적 배경에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맥락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또 제시함으로써 이제 다른 독자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읽었을 때 이 연구를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연구를 또 기존의 연구와 어떻게 이제 기존의 이론에서 이 연구의 어떤 위치를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연구 방법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에서는 이제 표집이나 표집 방법, 또 연구 도구에서는 이제 검사 도구에 관한 부분, 검사 도구의 간단한 내용, 또 특성, 뭐 신뢰도, 타당도,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도 잘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들 보면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 도구에서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온 거, 낮은 점수가 나온 거, 뭐 높은 점수가 나오고 낮은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높은 점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높은 점수가 나오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게 이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제대로 적절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연구 절차라고 하면 이제 자료 수집의 절차, 또 연구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또 통계 처리 방법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방법은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고 명료하게 이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재생 가능하도록 무슨 뜻이냐? 이제 다른 연구자가 반복 이런 연구 방법을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가능성을 업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다른 연구자가 이 연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이제 연구 일정, 연구 기간이 나와야 되겠죠. 언제부터 뭐 지금 10월이니까 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다거나 또 이제 세부적 작업에 필요한 기간 뭐 10월에는 이제 뭘 할 것이고 뭐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이고 이제 뭐 이렇게 단계별로 기술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쓰시는 대부분의 글 아마 에세이가 아닌 이상 참고문헌을 꼭 달아야 되죠. 수업에서 쓰시는 그런 것도 참고문헌을 잘 이제 AP 양식으로 다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논문 쓰실 때 사실 APA 양식을 이제 우리 이제 심리학 분야, 상담학 분야에서 따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까다로워서 AP 양식에
잘 맞춰지지 않은 경우 그렇게 이제 논문이 막 가심 예심 올라오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연습해 두면 좋고, 참고 문헌은 가나다 순, 알파벳 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느 이제 뭐 국문 참고 문헌이 먼저 오는지, 영문 참고 문헌이 먼저 오는지? 네. 국문 참고 문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참고 문헌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참고 문헌 목록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왜 중요한지 또 그게 이제 왜 중요한지는 이 연구자가 어떤 참고 문헌을 사용했는지를 보면 이 연구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연구자의 이해 정도가 보여요. 연구자가 얼마나 이제 깊게 탐색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연구자가 또 굉장히 이제 연구 주제에 적절하지 않은 참고문을 구사해서 이제 연구의 방향성이 조금 잘 잡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참고문헌을 잘 사용한 연구들은 좋은 연구예요. 근데 참고문헌을 봤을 때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좀 관련이 있는가? 관련 없는 참고문헌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들면 이 연구는 뭐 보나마나 그닥 이제 좋은 연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연구가 참조한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니까요. 가급적 이제 최신 자료를 사용해야 되고 박사학위 논문을 좀. 근데 박사학위 논문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많이 참고하시는 경우도 기존에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한마디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석사학위를 참조했다는 게 조금 이게 말이 되나요? 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연구 설계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다 답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마 논문을 쓰실 준비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제목, 이제 연구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연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가? 연구 제목이 연구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줄 정도로 명료한가? 그렇죠. 이 연구 제목이 이제 간판과 같은 것이거든요. 간판. 내 연구의 간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연구의 간판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잘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간판을 보고 이 연구가 이런 연구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눈에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제목 정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구 제목이 진짜 연구의 어떤 내용을 명료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제목에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구 제목만 봐도 타이틀만 봐도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이거구나,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의 진술죠. 간결하고 이제 이거 간결해야 된다는 거. 주렁주렁 막 얘기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되고 이제 연구 문제 관련된 사실과 설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론적 배경죠. 관련 문헌의 고찰이 포괄적이면서 어느 정도 넓이가 있으면서도 또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어렵죠. 포괄적이면서도 또 심층적. 그래서 이론적 배경의 구성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해당 분야 연구 동향,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종속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변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관계 그리고 대상의 특성 또 효과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가설 역시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또 이제 경쟁 가설이 너무 또 강력하면 안 되겠죠. 이 가설이 더 강력해야 되니까 가설 검증이 가능해야 되겠고 이제 차별화가 돼 있냐는 거죠. 이전에 알려지신 어떤 사실과 관계를 이제 이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이런 이제 내가 문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도구, 기술, 대상 확보가 어렵다면 이 연구는 정말 이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좋은 연구지만 대상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실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이제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 또 다른 사람 재생할 수 있게 그렇게 잘 기술이 너무 허술하면 다른 연구자가 그것을 재생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술도 촘촘하게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예비 실험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가 정확하고 간결한가. 이제 뭐 여러분 파일럿 스터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파일럿 이제 본 실험을 하기 전에 맛보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맛보기 실험을 해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돌려보고 그 설문지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하고 또 단점을 보완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경우에 절차에 이제 정확하고 간결한가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연구 대상이 규정되어 표직 과정. 그치? 표직 과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되죠. 표직 크기, 그죠? 모집단 특성의 대표성, 통계 분석 방법의 적합성, 그쵸? 뭐 이런 부분 이제 마이너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많으면 이 연구의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다가 이거 참 괜찮다. 여기서 사용한 참고문헌 이거 뭐 누가 쓴 이런 참고문헌인데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참고문헌인지 보자 그러고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참고문헌이 없어. 또 기재가 잘못돼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자주 이렇게 일어나면 그 연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많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그 상담학 연구의 연구
설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좀 살펴보니까 조금 이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 이게 더 어려운데 이 연구라는 게 이게 와 이게 점점 이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 어, 희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연구라는 것들이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 드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감소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